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위아래로 털어댈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모든 대응법이 담겨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최근 비트코인이 위아래로 계속해서 터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반등은 저번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텔방에 계신 분들 모두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 관점만 좀 짧게 복기를 해보고요. 현재 관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영상의 핵심이 뭐였죠?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발생을 했고 1번 기준으로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이 하락 채널을 하단에서 종가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해서 줄여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저점이 찍혔었죠. 두 개의 저점이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 추세선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차트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하락 채널의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이 발생하는 상태.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의 지지 근거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등을 했죠. 근데 제가 단순히 반등할 거라고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반등을 할 것 같지만 힘없는 상승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결국에는 위아래로 터는 무빙이 발생을 했고 명확한 상승 추세선과 명확한 하락 추세선 그리고 이 안에서의 반등. 그럼 이거는 찐반등이 아니라 이 삼각 수렴 내부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등 관점을 냈을 때도 결국에는 힘없는 상승 채널 또는 상승 쇄기 형태로 상승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볼륨은 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볼륨 보면 어때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1시간 봉으로 줄여서 보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없는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죠. 볼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나스닥 개장했을 때 여기까지 빠졌을 때도 여기서는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해봤다고 텔레그램에 좀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수렴 상단까지 가져가겠다. 그리고 지금은 수렴 상단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관점 복귀고요. 사실 이게 일반 게임의 입장에선 정신 차리기 진짜 힘든 무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할 때 팔고 올라가니까 사고 다시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무빙이 지속이 되면 사실 일반 게임의 입장에서는 진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런 최악의 무빙에 당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손절가가 명확해야 돼요.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도 이런 수렴이란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제가 여기서 영상을 올렸거든요.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제 관점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수익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이런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관점과 매매가 좋은 예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비트코인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시작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곧 한번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식의 폭락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렴 내부에서의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수렴 상단은 한 94K에서 95K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넘는 상승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건 테더 도미넌스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를 볼게요.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2월 내내 횡보를 했던 구간, 이 명확한 박스권이 있어요. 여기가 비트코인이 2월 내내 횡보를 했던 박스권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하락 추세선이 발생을 했고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제가 여기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구간에서 하락 관점을 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크게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해당 구간에서는 지지가 발생을 했어요. 명확한 박스권이 있었고 해당 구간은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리테스트를 주게 되면 해당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크게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을 때 여기는 두 개의 명확한 고점이 생겼죠. 그러면 하락 추세선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 박스권까지는 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갭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까지는 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가 비트코인이 94K 혹은 95K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가 비트코인의 수렴의 상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이 아래로 뚫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지지가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비트코인의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는 좀 안착을 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상승 채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해당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드 도미넌스의 박스권 상단이죠. 그리고 수렴 패턴의 상단입니다. 길게 보면 어디예요?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긴 하락 채널의 상단입니다. 총 3가지의 저항 근거가 발생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넘는 상승은 솔직히 좀 가능성이 많이 낮다라고 봅니다. 많이 낮다라고 봐요. 왜냐면 볼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명확해진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여기를 뚫는 상승이 나오려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하락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다 팔고 시장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 수렴을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 하락 관점의 최대 하락 구간은 요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렴의 상단의 저항을 맞고 수렴의 하단으로 가는 무빙. 이게 상승 추세선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몇 K쯤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데요.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서 약 한 85K 아래로 빠지는 그런 무빙은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해당 구간, 여기서 이 반등을 찐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단순히 수렴 하단에서의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렴 상단으로 오게 된다면 여기는 저항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힘없는 상승으로 뚫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가 빠져요? 거의 약 8% 정도가 빠집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또 패닉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패닉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기준점을 좀 잡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 볼륨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결국에는 여기는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를 또다시 이탈하는, 그러니까 85K 아래로 빠지는 그런 가능성은 낮다. 왜냐? 여기는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변수는 내일 크립토 서밋이 예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자리도 안 주고 이 자리도 안 준 상태에서 크립토 서밋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상승 채널을 돌파를 했다라고 판단이 들 때 추격 매수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이 채널을 뚫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계속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채널을 뚫었다라고 판단이 드는 구간에서 아마 매수를 받아볼 계획이고요. 이게 안전하죠? 이게 왜 안전해요? 여기는 3가지의 강한 저항 근거들이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을 한 상승이 나와주게 돼서 이 채널을 뚫어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을 암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뚫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마 추격 매수를 받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 전에 여기를 도달을 하게 되면 아마 높은 확률로 뚫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준다? 이런 자리를 주게 되면 여기가 정말 베스트예요. 이게 정말 베스트입니다. 여기는 높은 확률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볼륨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고, 그러면은 그 낮은 볼륨의 하락이 결국에는 이 수렴을 뚫지 못할 거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크립토 서밋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좋은 자리를 주는 거죠. 좋은 자리를. 여기 한 8%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을 느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자리를 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영상의 핵심은 수렴에서의 무빙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 구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결국은 수렴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트는 무빙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저항 구간 그리고 지지 구간에 따른 기준점이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일단 내일 크립토 서밋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무빙들은 사실 영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도 한 번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